여보 주말에 같이 친정 내려갈 거지? 우리 아빠 생신인데 이번에는 꼭 좀 같이 가자. 맨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빠져나가는 것도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들어? 난 안 갈래. 토요일에 조기축구 나가야 하고 일요일에는 친구들이랑 스크린 골프 치러 갈 거야. 내가 장인어른 댁 가면 서로 불편하기만 하지. 그냥 너 혼자 내려가서 푹 쉬고 잘 놀다가 와. 아니, 내가 당신한테 많은 걸 바라는 건 아니잖아. 우리 아빠 생신인데 그냥 가서 박수라도 치고 밥이나 먹고 올라오면 안 돼? 그러니까 난 그게 싫다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굳이 스트레스 받아가며 하고 싶지 않아. 나도 어머님, 아버님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빠지지 않고 참석하잖아. 그냥 한번 갔다 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당신한테 아무도 뭐라 안 하는데 스트레스까지 받는 이유를 모르겠어. 난 원래 불편한 자리에 가는 걸 싫어하잖아. 그럼 너도 앞으로 우리 집에 안 가면 되겠네. 서로 싫은 건 굳이 하지 말자. 아니, 당신은 이럴 거면 뭐하러 결혼하고 살아? 작년에 내 동생이랑 결혼한 올케는 그렇게 우리 엄마 아빠한테 잘하는데 이번 여름휴가도 엄마 아빠랑 같이 가자고 먼저 이야기했다더라. 엄마가 불편할 것 같아서 거절했는데 자기가 꼭 모시고 가고 싶다면서 제주도 3박 4일 여행 가기로 했대.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어떻게 시부모 데리고 여행을 같이 갈 생각을 하지? 너는 우리 부모님이랑 여행 가고 싶냐? 가고 싶고 안 가고 싶고 문제가 아니잖아. 나는 당신이 우리 엄마 아빠한테 그 정도로 잘하는 건 바라지도 않는다니까. 나도 당연히 100점짜리 며느리가 아니라 생각하고. 근데 집안에 무슨 일 있으면 얼굴 한번 비추는 게 그렇게 어려워? 난 옛날부터 싫은 일은 못하는 성격이잖아. 그냥 너가 한번 봐주라. 한 번이 아니니까 그렇지. 같이 밥을 먹어도 식사 계산을 한 적이 있기라나, 용돈을 보내준 적이 있기라나. 진짜 옆집 아저씨한테도 이렇게 무관심하진 않겠다. 옆집 아저씨는 나한테 오라가라 안 하잖아. 아버님도 굳이 내가 오는 걸 바라지 않을 거야. 그냥 너가 가서 맛있는 거 사드리고 와. 됐다 됐어. 그냥 말을 말자. 앞으로 당신한테 이런 부탁할 일도 없어. 그래, 서로 포기할 건 어느 정도 포기하고 살자고. 그게 편한 거야.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5년 되었어요. 아직 부부 사이에 아이가 없고 맞벌이 하면서 편하게 지내는 중입니다. 남편과 제가 특별하게 싸울 일이 없는데 친정 이야기만 나오면 혈압이 오릅니다. 저는 시댁의 며느리로서 해야 할 기본적인 일은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명절이 되면 전날에 미리 가서 어머님이랑 차례상 차리고 1년에 2번 있는 시댁 제사도 꼬박꼬박 월차 내고 달려갑니다. 어머님께 그리 살가운 며느리는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먼저 연락드리고 계절마다 내복이나 홍삼 같은 영양제 선물을 보내드리기도 해요. 하지만 남편은 결혼 이후로 전혀 저희 집과 아무런 교류를 하지 않습니다. 친정이 조금 멀리 살기도 하지만 신혼 초에 몇 번 찾아간 뒤로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저희 집에 가질 않아요. 제가 이 문제로 남편에게 화를 내면 너도 똑같이 자기 집에 오지 말라고 하는데 초등학생 애들도 아니고 똑같은 인간 되고 싶지 않습니다. 결혼을 한 이상 서로의 부모님들에게도 기본적인 예의는 갖추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작년에 남동생이 장가를 가면서 새로 들어온 올케가 우리 부모님한테 정말 살뜰하게 잘하더라고요. 집안도 괜찮고 성격도 좋고 직장도 좋은 사람인데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서 그런가 성격이 정말 밝고 예의가 바른 사람이라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한테 잘하니까 너무 예뻐 보여요. 반면에 우리 남편은 매사에 비협조적이라 더 비교되고 제가 친정에 갈 때마다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더라고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 뭘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가족 행사에 얼굴 비추고 병풍처럼 서 있기만 하라는 건데 자기는 그런 게 싫다고 죽어도 못 하겠대요. 문제는 얼마 전에 올케가 아이를 가졌다고 좋은 소식을 알리고 나서 생겼습니다. 뭐야, 처남 차 바꿨어? 갑자기 무슨 제네시스를 뽑아? 아, 그거 내 동생 차가 아니라 올케 차야. 이번에 올케가 아이 가졌잖아. 애 태어나면 큰 차 필요할 거라고 우리 아빠가 사주셨어. 뭐? 장인어른이 처남한테만 차를 사줬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왜? 우리는 아직 애도 없잖아. 나는 큰 차가 필요도 없고 받을 명분도 없지. 아니, 그래도 장인어른 너무하시네. 아들한테만 차 사주고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없어?
나도 제네시스 타고 싶은데 이참에 아이라도 만들어 볼까? 미쳤어. 차 갖고 싶어서 아이 낳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리고 애는 당신이 집 사기 전까지는 갖지 말자고 했잖아. 나도 불안정한 상황에서 아이 낳고 싶지 않아. 그러면 우리는 집을 사달라고 하자. 집 사주면 애 낳는다고 해봐. 그걸 왜 우리 아빠한테 그래? 집 갖고 싶으면 아버님한테 사달라고 해. 우리 엄마 아빠가 뭔 죄냐? 당신이 애 낳는데 우리 부모님이 왜 집을 사줘야 돼? 아니, 나는 애초에 애 낳는다는 소리도 안 했고 집 사달라는 소리도 안 했어. 당신이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럼 너는 지금 이 상황을 눈뜨고 보기만 할 거라고? 처남이 차를 받았으면 우리도 뭐라도 챙겨와야지. 너 우리 집에 돈 맡겨놨니? 찾아오긴 뭘 찾아와? 헛소리 하지 말고 일이나 해. 진짜 억울하네. 장인어른 그렇게 안 봤는데 아들만 엄청 편애하시는구나. 너는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니? 올케가 임신했으니까 차 사준 거 아니야. 그리고 평소에 올케가 우리 부모님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봤잖아. 너는 마지막으로 처갓집 간 적이 언젠지 기억이나 나니? 우리 엄마 아빠가 밥 사준다고 여기까지 찾아와도 똥 씹은 얼굴 하고 있었으면서 염치라는 게 있으면 뭐 달라는 소리가 어떻게 나와? 그러니까 나보고 너네 부모님한테 아양이라도 떨라는 거야? 너가 생각해도 그건 좀 아니지 않냐? 내가 언제 아양 떨라고 했어? 너가 사위로서 기본은 했냐고? 그걸 묻는 거잖아. 스트레스 받기 싫다면서 얼마 전 우리 아빠 생신에도 참석 안 했잖아. 당신이 대체 무슨 이유로 뭘 파라는 건데? 알겠어. 그럼 이번 주에 내려가자. 모시고 식사라도 하면서 내가 우리도 차 사달라고 이야기할게. 지금까지 내가 한 이야기를 이해 못한 거야? 나 그냥 당신이랑 이야기하기 싫어. 이 문제는 그만 말해. 왜 그만 말해? 뭐 캥기는 거라도 있어? 동생한테 장인어른 재산 다 뺏기고 싶어서 그래? 뺏기긴 뭘 뺏겨. 진짜 자꾸 헛소리 할래? 처남도 진짜 그렇게 안 봤는데 대단하다. 일부러 뒤에서 시키는 거 아니야? 살살 긁어서 재산 달라 하라고. 야, 이거 완전 미친놈 아니야? 너 같은 인간이랑 하루도 더 같이 못 살겠다. 그냥 여기서 끝내고 각자 인생 살자. 정곡을 찔렸나 보네. 그러니까 이렇게 발끈하는 거지. 처남한테 재산 다 뺏기고 나서 후회하지 마. 우리 집안일에 신경 꺼. 어차피 이제 이혼하면 너랑 나랑 남이니까. 아마 벽이랑 대화를 해도 이렇게 답답하진 않았을 겁니다. 자기가 사위로서 해야 하는 일은 한 번도 똑바로 한 적 없으면서 저희 부모님 재산은 탐이 났나 봐요. 완전 남처럼 이야기할 때는 언제고 세상에 뭐 이런 인간이 또 있나 싶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안 저랬고 신혼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심하진 않았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본성을 숨길 수는 없었나 봐요. 더 늦기 전에 여기서 끝내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남편과 제 사이에 애도 없으니 이혼할 때 미련도 없고 좋네요. 자기야, 오늘 내가 자취방에서 봉골레 파스타 해줄게. 퇴근하면 바로 우리 집으로 와. 오빠, 맨날 오빠가 맛있는 거 해주는 건 참 좋은데 나도 언젠간 오빠한테 요리해주고 싶어. 그런데 난 계란 후라이도 만드는 족족 다 태워 먹는데 이런 내가 만든 음식 먹어줄 수 있어? 물론이지. 나는 너가 만든 요리라고 하면 돌도 씹어 먹을 수 있어. 그리고 요리 좀 못하면 어때? 나 자취 경력 10년인 거 알잖아. 내가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주면 되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마. 밥도 잘하고 찌개도 잘 끓이고 아주 못하는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내가. 진짜? 나 그러면 오빠한테 시집 가면 평생 밥 안 하고 살아도 돼? 우리 엄마가 나 밥도 못해서 결혼 못할 거라고 하던데. 그걸 말이라고 해? 너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만 해. 내가 다 만들어줄 테니까. 나는 그럼 오빠만 믿으면 되겠다. 진짜 내가 밥 못해도 나랑 결혼할 거야? 내가 하면 돼. 아니면 나가서 사 먹으면 그만이지. 결혼 전까지만 해도 저희 남편은 요리를 못하는 저를 위해 자기가 직접 배워서 맛있는 걸 만들어줄 정도로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결혼 2년 차에 접어드는 지금에 와서까지 밥도 못하고 계란 후라이 하나조차 못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결혼 전에 회사에서 퇴근하고 나서 요리 학원도 몇 달 다녔고 친정엄마에게 기본적인 밑반찬 만드는 법도 제대로 배웠습니다.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아침 직접 끓인 국과 반찬으로 밥상을 차려줬고 퇴근하고 돌아와서도 새로 밥을 지어 저녁 밥상을 차려줬어요.
하지만 결혼 전에는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는 남편이 결혼하자마자 집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제가 만든 음식이라면 탄 음식이건 짠 음식이건 돌도 씹어 먹겠다던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반찬 투정이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이러지 않았다. 우리 엄마는 더 맛있게 만들었다.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럴 거면 너는 너네 집에 가서 밥 먹으라고 할 정도였어요. 저희 시어머니, 제가 봐도 요리 잘하시는 편입니다. 하지만 평생 집에서 전업주부로 살림만 하셨던 시어머니와 남편이랑 똑같이 회사 다니면서 맞벌이하고 있는 저를 똑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제가 요리라곤 라면밖에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몰라서 저랑 결혼했나요? 그래도 제 나름대로 남편에게 잘해주고 싶어서 요리학원까지 다녀가며 배웠고 지금도 직접 하나부터 10까지 손수 만들어주고 있는데도 매번 저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오늘 저녁 반찬은 뭐야? 뭐 먹고 싶은 거라도 있어? 동태 사다가 동태찌개 끓여 먹을까? 너가 끓인 동태찌개 맛이 없더라. 그 뭔가 동태찌개만의 시원하고 칼칼한 맛이 있는데 그걸 너가 못 내는 것 같아. 그럼 찌개 말고 불고기거리 사다가 제육볶음 해 먹을까? 야, 제육볶음 할 생각도 하지 마. 너 저번에 한 것도 돼지 누린내라고 맵고 짜서 다 먹지도 못하고 버렸잖아. 재료가 아깝다, 재료가. 아니, 그럼 뭐 어쩌라고? 나보다 맛있게 할 줄 알면 당신이 좀 하던가. 내가 10년 동안 자취하면서 혼자 밥 해 먹었는데 결혼해서도 내 손으로 밥 해 먹을 거면 뭐하러 결혼했냐? 결혼 전에는 너가 다 해준다면서. 내가 요리 못해도 너가 다 해줄 수 있다면서.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로 못할 줄은 몰랐지. 원래 남자들은 결혼 전에 아무 말이나 하는 거야. 그 말에 속는 여자들이 멍청한 거지. 내가 말을 말아야지. 저녁은 알아서 사 먹고 오던지. 당신이 알아서 해. 밥이고 뭐고 아무것도 해주기 싫어. 그러면 내가 무서워할 줄 알고? 너가 해주는 밥 먹는 것보다 그냥 밖에서 사 먹는 편이 훨씬 낫거든? 그럼 평생 밖에서 사 먹어. 남편과의 대화는 항상 이런 식이라서 사실 아무것도 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 기분 풀고 남편에게 잘해주려고 해도 항상 말을 저렇게 해서 제 속을 박박 긁어놓더라고요. 저도 제가 요리 못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닌데 소위 말하는 똥손이에요. 뭘 만들어도 항상 맛이 없고 유튜브에서 백종원 레시피를 그대로 만들어도 제가 만들면 뭔가 맛이 하나 빠진 것 같고 이상합니다. 이제는 저도 제가 요리에 재능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저러지 말아야죠. 저랑 결혼하고 사는데 제가 만든 음식이 입에 안 맞더라도 맛있는 척이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뭘 만들던지 저런 식인데 이제는 집에서 밥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고 겁이 납니다. 한동안 정말 밥을 안 해준 적도 있고 매번 밖에서 사 먹거나 시댁에서 반찬 받아서 밥상을 차려줬어요. 남편은 제 음식을 먹기도 싫다고 하면서도 막상 사 먹으라고 하면 3일도 못 가서 저한테 밥 해달라고 징징댑니다. 돈이 아깝네 어쩌네 하면서 기어코 저한테 밥을 얻어먹고야 마는데 기껏 또 장바다가 밥을 해주면 하루도 못 가서 입에 안 맞는다고 먹기 싫다 하더라고요. 이제는 저도 다 포기했고 이제는 남편이 밥 해달라고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울렸어요. 한 번 건드리기만 하면 나도 참고만 있지 않겠다는 생각이었죠. 최근에는 서로 대화도 거의 안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남편이 갑자기 점심 도시락을 싸달라 하더라고요. 나 내일부터 수요일엔 도시락 좀 싸줘. 회사 직원들이랑 수요일엔 도시락 싸서 다니기로 했어. 요즘 주변 식당 음식값이 너무 비싸다고 일주일에 한 번은 도시락 먹자고 하네. 그걸 내가 왜 싸줘? 당신이 알아서 싸가던지 말던지 해. 또 그런다. 너 기분 나쁜 건 알겠는데 네가 만든 음식 먹고 기분 나쁜 내 입장도 생각해봐. 그러니까 요리도 못하는 나한테 도시락을 왜 싸달라고 하냐고. 그럼 남자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내 도시락 직접 싸서 가야겠냐? 너한테 별 기대도 안 하니까 그냥 냉장고에 있는 반찬 몇 개에서 대충 싸줘. 계란 후라이는 할 수나 있냐? 밥 위에 계란 후라이나 하나 얹어줘. 난 모르겠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싸가. 냉장고에 반찬 있잖아. 당신이 직접 해. 너가 맨날 태도가 그런 식이니까 해주고도 욕먹는 거야? 아무튼 난 분명히 이야기했다. 매주 수요일이야. 도시락 안 싸주면 직원들 앞에서 네 남편 개망신 시키는 거니까 알아서 해. 갑자기 팔자에도 없는 도시락을 저보고 싸라 하더라고요. 제가 뭘 만들어서 싸주더라도 맛 없다고 할 사람이라서 진짜 하기 싫었어요. 그냥 굶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말아야겠다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좋은 방법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화요일에 일부러 회사에
반차를 내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는 남편 몰래 맛있는 거 해주고 싶으니까 비밀로 해달라 하고 어머님이 직접 만든 반찬들을 여러 가지 얻어왔어요. 일부러 남편이 평소에 먹기 싫어하는 나물 반찬들로 조금씩 얻어왔고 어머님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거듭 부탁을 드렸죠. 그리고 남편의 주문대로 계란 후라이 하나에서 밥 위에 올리고 나머지는 어머님이 싸주신 반찬들로 빈자리를 채웠어요. 식탁 위에 남편 도시락을 올려뒀더니 저를 보며 네가 그럼 그렇지? 하는 표정으로 한번 씩 웃고는 도시락을 챙겨 들고 출근을 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도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었고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남편에게 연락이 오는 겁니다. 아니 도시락 반찬이 진짜 살벌하다 살벌해. 왜 또? 뭐가 문젠데? 당신이 싸달라는 대로 싸줬잖아. 아니 내 동기들 후임들은 전부 와이프가 정성스레 이쁘게 만들어줬는데 나는 온통 반찬이라고는 풀떼기 뿐이더라고. 남편이 이거 먹고 힘내서 일을 하겠냐? 그러니까 내가 도시락 안 싸겠다고 했잖아. 당신은 내가 뭘 만들어주던지 항상 불만이었어. 너 결혼하고 딱 하나 발전한 건 계란 후라이 만드는 실력이더라. 오늘 계란 후라이 하나로 밥 먹었어. 나머지 반찬은 먹자마자 토 나올 것 같아서 그냥 다 버렸으니까 다음 주 수요일에 또 이렇게 싸주면 나도 가만히 안 있어. 너가 가만히 안 있으면 어쩔 건데. 야, 이 등신아, 그거 니네 엄마가 만든 반찬이거든? 무슨 소리야? 맛을 보니까 딱 너가 한 거 맞는데. 못 믿겠으면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던가?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너랑 못 살겠다. 나 오늘부터 친정에서 지낼 거야? 그냥 이혼해. 뭘 이런 일로 이혼까지 해? 너 같은 인간한테 한 끼도 밥 해주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나랑 이혼하고 요리연구가 만나서 결혼하고 살아라. 잠깐만 여보, 나랑 이야기 좀 하자. 여보? 내 말 듣고 있어? 그래서 지금은 남편이랑 별거 중이고 곧 이혼할 예정이에요. 하루라도 빠르게 깔끔히 끝내고 싶은데 남편 쪽에서 이혼 못 해주겠다고 시간을 끄는 중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저런 인간이랑 어떻게 더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혼자 살면 혼자 살았지 이런 취급받고는 더 이상 못 견딜 것 같아요. 요리를 잘하진 못하지만 제 남편과 나중에 언젠가는 제 아이한테 먹여주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면서 살았는데 저런 인간 때문에 더 이상 마음에 상처받고 싶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저는 끝까지 이혼할 거예요. 맛있게 먹어줄 줄도 모르고 고마운 줄도 모르는 놈에게는 라면 하나 끓여주기도 싫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자기야, 준비 잘하고 있어? 오늘 7시 예약인 거 있지 않았지? 자기, 오늘 하루 종일 연락이 없네. 혹시 무슨 일 있는 거야? 아, 미안. 진짜 오늘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방금 핸드폰 봤다. 미안해, 오빠. 오늘 저녁 약속 못 갈 것 같은데. 우리 집에 일이 좀 생겨서. 응? 이제 3시간 남았는데 이제 와서 못하겠다고? 다른 것도 아니고 오늘 상견례 하는 거 잊었어? 우리 부모님 한참 전부터 준비 다 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중인데. 미안해. 내가 진작 말을 했어야 했는데. 오늘 우리 엄마 건강검진 받았던 거 결과가 날아왔거든. 암인 것 같다고 재검 받아보라고 해서 지금 우리 가족 발칵 뒤집어졌어. 암? 어머님 저번에 봤을 때는 건강해 보이시더니. 그러니까 그래서 엄마도 완전 멘탈 나가셨고 지금 큰 병원에서 제대로 정밀검사 받으려고 예약 중이란 난리야. 오늘 저녁 약속 있던 것도 깜빡 잊고 있었네. 진짜 미안해. 내가 먼저 연락을 해줬어야 하는데. 아니야, 암이라면 그럴 수도 있지. 식당은 내가 예약 취소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머님 위로해드려. 병원은 어디로 가게? 아직 모르겠어. 여기저기 알아보는 중인데. 나중에 확정되면 연락해줄게. 알겠어. 아무튼 이쪽은 걱정하지 마. 우리 부모님한테는 내가 잘 이야기할 테니까. 어머님 모시고 빨리 병원 가서 정밀검사 받아봐. 아마 큰일 아닐 거야. 저는 얼마 전까지 3년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양가 부모님은 결혼 승낙을 거의 해주신 상황에서 형식적으로 상견례를 하고 결혼식 준비에 들어갈 참이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한 달 전에 친정엄마가 받은 건강검진에서 좋지 않은 징후를 발견했고, 그게 딱 저희 상견례 하는 날 오전에 결과가 도착했어요. 저희 집은 당연히 발칵 뒤집어졌고, 정신이 너무 없어서 상견례를 뒤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윤정아, 어머님은 괜찮으시니? 아, 안녕하세요. 네, 걱정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큰 병원에서 정밀검진 받았고, 다행히 위암 초기라서 수술하면 완치될 수 있다고 해요. 너는 어떠니? 위암이 유전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이번 기회엔 너도 한번 같이 검사 받아봐. 아, 네. 저는 회사에서 작년에 건강검진 받았어요. 내시경까지 받았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다행이구나. 근데 내가 오늘 너한테 연락한 건 뭐 한 가지 부탁 좀 하려고. 부탁이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해드릴게요. 우리 아들이 자꾸 너희 어머니 입원하신 병원에 병문안을 간다고 하더라고. 아플 때 병문안 갈 수도 있긴 한데 어차피 우리 애가 가봤자 별 도움도 안 될 거고. 그리고 괜히 큰 병원에 갔다가 몹쓸 병균이라도 붙어서 오면 어떻게 하니? 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내가 말을 돌려서 하니까 너가 잘못 알아듣는구나. 우리 비실이가 안 그래도 몸도 별로 안 좋은데 걔가 괜히 너희 어머니 병문안 간다고 했다가 아프기라도 하면 어떡하니? 너가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서로 이런 건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는 게 좋아. 알겠습니다. 오빠한테는 제가 병문안 오지 말라고 잘 돌려서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너는 정말 괜찮은 거 맞니? 암은 대부분 가족력이 있어서 유전이라는데 지금은 너가 젊어서 괜찮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아프면 어떡해? 암보험 같은 건 잘 들어두고 있는 거지? 네, 건강검진 잘 받고 평소에 좋은 거 먹으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걱정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래, 내가 하는 말 괜히 오해하지 말고. 나는 네 건강이 걱정되니까 하는 소리지. 아무튼 알겠다. 어머니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구나. 내가 하는 말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한참 서운한 말을 떠들어 놓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라니.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가뜩이나 엄마도 편찮으시고 저도 여러모로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는데 마치 몹쓸 전염병이라도 걸린 것처럼 말씀을 하니까 짜증나더라고요. 얼마 전까지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에 오한이 생겨서 모든 것은 올스톱된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엄마가 항암 치료라도 다 끝나고 건강 회복을 어느 정도 하게 된 후에 다시 결혼을 진행할 생각이었는데 그때 어머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퇴근했니? 아까 낮에 전화했었는데 일하는 중이라서 그런지 받질 않더구나. 퇴근하면 나한테 연락 좀 다오. 어머님 죄송해요. 아까는 제가 일 때문에 전화를 못 받았어요. 안 그래도 지금 막 퇴근해서 연락드리려던 참이었어요. 오늘도 퇴근하면 바로 병원으로 가니? 네, 당분간은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 너가 고생이 많네. 직장에서 일하랴 밤에는 엄마 간병하랴. 요즘 세상엔 너 같은 효녀도 드물 거다. 꼭 그렇지도 않아요. 어머님, 제가 지금은 지하철이라서 내리는 대로 바로 전화드릴게요. 아니야, 너 바쁠 텐데 내가 짧게 이야기하면 된다. 너한테 할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 네, 무슨 말씀을? 너는 우리 비실이랑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어차피 상견례도 미뤄진 김에 물어보는 거야. 네? 결혼이요? 지금 너희 집안 그 상황에서 결혼한다는 게 맞는 일인지 한번 생각해봤어? 너네 쪽도 그렇고 우리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봤더니 지금은 결혼을 진행할 상황이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하는 말이야. 어머니, 뭐 때문에 그러시는 건데요? 무슨 상황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너는 정말 돌려서 이야기하면 말이 안 통하는 애구나. 내 입에서 톡 까놓고 말을 해주길 바라니. 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암은 유전이라는 것쯤은 알고 있지? 너가 나중에 보험을 가입할 때도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었는지 먼저 물어본다. 나는 우리 집에 그런 나쁜 유전자는 없었으면 좋겠어. 내 아들이 암 환자 병수발이나 들고 있는 꼴은 못 보겠고 혹시라도 나중에 태어날 손주들도 걱정이잖아.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겠니? 그러니까 가족력 때문에 저도 암에 걸릴 확률이 높으니까 오빠랑 헤어져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세요? 그래,
바로 그 이야기야. 오빠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우리 애는 당연히 모르고 있지. 비실이가 착해 빠져서 너한테 휘둘리니까 일부러 얘기 안 했다. 게다가 남자들은 이런 이야기하면 이해를 못해. 자기 눈앞의 것만 보고 그 상황이 전부인 줄 아니까. 너는 똑똑한 애니까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그래서요?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세요? 너 선에서 깔끔하게 정리해줬으면 좋겠어. 나중에 뒷말 나오지 않도록. 너랑 나랑 오늘 이런 이야기한 것도 내 아들이 몰랐으면 좋겠구나. 어머님 잠시만요. 일단 내 말 먼저 들어라. 어차피 너랑 내 아들은 헤어지면 남남인데 나는 아들이랑 앞으로도 계속 보고 살아야 하니까 괜히 모자 사이에 서운한 일 생기는 것보다는 너 선에서 융통성 있게 끝내주면 좋을 것 같구나. 내가 하는 말 이해하지? 정말 너무 잔인하시네요. 그래, 너가 그렇게 생각해도 할 말은 없다. 하지만 부모 마음이 다 그런 거야. 너도 나중에 자식 낳아서 길러보면 알게 될 거다. 그럼 현명하게 마무리 잘해줬으면 좋겠구나. 부탁 좀 할게. 그런데 제가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저희 엄마가 아프신 게 죄라도 지은 건가요? 누가 죄라고 그랬냐? 나는 그런 말은 입에 올린 적도 없어. 그럼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데요? 가족력이라고요. 어머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저희 엄마나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시잖아요? 우리 집안에서는 지금까지 암 환자가 한 명도 없었어. 그런데 아무래도 너가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오면 좀 찝찝하잖니? 내가 앞으로 무슨 낯으로 조상님을 뵙겠니? 너무 야박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 세대에서는 이해 못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거 하나하나 중요하니까. 그럼 저희 집은 대대로 암 환자가 생기는 집안이에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는 그저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한 것뿐이야. 피 한 방울 안 섞인 너 때문에 우리 가족 전체를 희생할 수는 없어. 알겠습니다. 어머님은 물론이고 그 집안 수준 알만하네요. 말씀하신 대로 오빠랑은 당장 헤어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른한테 말하는 꼬라지하고는 내가 좋게 좋게 이야기했는데도 솔직히 너 첫인상부터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 아무튼 너네 엄마 간병 차려드리고 알아서 내 아들이랑 정리해줬으면 좋겠다. 걱정 마세요.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헤어지자는 소리를 들은 남자친구는 당연히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유라도 알려달라고 하길래 솔직히 어머님과 나눴던 대화를 보여줄까 고민도 했었지만 괜히 모자 관계까지 해칠까봐 다른 이유 없다고 그냥 헤어지자고 했어요. 아무리 그 집안 아줌마가 밉다지만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남자친구와 헤어진 건 작년 11월이었고 벌써 시간이 석 달이나 흘렀어요. 그 사이에 저희 엄마도 많이 회복했고 솔직히 초기에 발견해서 그다지 심각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남자친구는 다 잊은 지 오래고 사실 지난달부터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빠른 건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이 사람도 알고 지낸 지 몇 년 되었고 예전부터 저를 좋아하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직업도 좋고 성격도 좋은 사람이라서 저도 호감을 갖고 만나는 중인데 며칠 전에 예전 남자친구의 엄마에게서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윤정아, 오랜만이다. 누구세요? 나 비실이 엄마야. 내 번호도 지워버렸니? 전화 한 통 할 수 있을까? 제가 왜요? 어머님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잖아요. 목소리 듣고 싶지도 않고 솔직히 카톡하는 것도 거북하니까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 비실이가 요즘 좀 문제가 생겼어. 문제요? 완전 페인이나 다름없다. 너랑 헤어지고 나서 자기 방문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도 않더라. 밥도 안 먹고 맨날 술만 퍼마시는데 저러다가 내 아들 잡겠어. 그래서요? 별로 궁금하지 않은데요. 회사도 무단결근하고 안 나가다가 결국 권고사직 당했는데 저러다가 내 아들 영영 인생 종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아니,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듣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너가 한 번만 내 아들 만나보면 안 되겠니? 아니요, 그럴 생각 없어요. 수고하세요.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정말 미안했어. 이제 너희 둘 사이를 허락해 줄 테니까 다시 만나도록 해라. 결혼도 하고 너 하고 싶은 대로 맘대로 해. 아, 진짜 놀고 있네? 아줌마 제정신이세요? 너 어른한테 함부로 말하는 버릇은 여전하구나. 그래도 이제 결혼하고 며느리가 될 건데 말 조심 좀 해야겠다.
어른은 무슨 어른. 그냥 잘난 당신 아들 끼고 잘 살아보세요. 저는 만날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아이고, 어쩌다가 저런 것한테 내 아들이 홀려서는? 지금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너는 그게 할 말이니? 솔직히 말씀드려서 새로 만나는 사람 있어요. 그동안 제가 어머님 아들을 왜 만났을까 후회하는 중이에요. 뭐? 벌써? 니들 결혼하겠다고 한 지가 얼마나 지났다고? 예전에 오빠가 저를 너무 좋아한다고 따라다녔는데 만나다 보니 정이 들어서 결혼까지 하려고 했던 거예요. 불쌍해서 만나다 보니 정이 너무 깊게 들어버렸죠.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나도 미쳤었지. 능력도 없고 잘난 거 하나 없는 남자랑 결혼까지 생각했었다니. 아줌마, 이제는 정신 좀 차리세요. 야, 너 말 다 했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 엄마가 내 인생 구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건강검진 한 번 했을 뿐인데 엄마 암도 조기에 발견하고 암보다 더한 악질 인간들도 걸러내고. 너 진짜 그렇게 살지 마라. 내 아들 쓰러져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 제발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병원이건 장례식장이건 제가 알 게 뭐예요? 천벌을 받아도 시원찮은 것 같으니? 텀벌은 지금 당신이 받고 있겠지. 아, 이렇게 된 이상 오빠한테 연락해서 우리 헤어진 이유라도 설명해줘야겠네요. 안 돼. 그거 얘기했다가는 우리 집안 끝장이야. 한 번만 더 이런 쓸데없는 일로 저한테 연락했다가는 바로 당신 아들한테 전화해서 왜 헤어지게 됐는지 다 이야기할 겁니다. 알겠다, 알겠어. 내가 미안해. 다신 연락 안 할게. 그렇게 저희 사이는 완전 끝이 났고 그 이후로 아무런 연락이 오진 않네요. 헤어진 전 남자친구는 조금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전부 자기 엄마가 버린 짓인데 누굴 원망하겠어요? 솔직히 너무 괘씸해서 당장 전화해서 전부 사실대로 말해버리고 싶었지만 그러다가는 진짜 누구 하나 잘못되고 뉴스에 나올 것 같아서 한번 참았습니다. 만약 다시 한번 연락 오거나 제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일이 있으면 그땐 진짜로 참지 않을 거예요.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던 부모 자식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던 그때는 제가 알 바 아닙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